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담긴 지혜를 활용해서 직장에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은 협업이 필수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팀워크가 강해지고 업무 효율도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 카네기가 제안한 6가지 핵심 원칙을 직장 환경에 맞게 적용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에 나오는 생생한 사례와 함께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무 이야기만 나누기 바쁠 때가 많죠.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 마음을 엽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는 한 은행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은행가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항상 그들의 관심사, 가족, 취미 같은 개인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따님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셨다면서요?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죠. 고객들은 자신이 단순히 거래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관심 덕분에 그는 고객의 신뢰를 얻었고 은행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업무 외에도 동료가 좋아하는 취미나 가족 이야기를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등산 다녀오신다더니 어땠어요? 라고 관심을 표현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즘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바쁘시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판 대신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비판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칭찬은 마음을 열게 한다. 책 속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상사가 부하 직원의 보고서에서 심각한 실수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바로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요약 부분은 특히 잘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상사의 칭찬 덕분에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동료가 실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당신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비판을 더 수용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에서 제안하신 아이디어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팀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같은 말을 해보세요.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이죠. 직장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책 속 사례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직원들의 이름뿐 아니라 가족의 이름과 취미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원에게 따님은 피아노 연습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경비원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이름과 관심사를 기억하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세요. 김 대리님 대신 민수 씨처럼 이름을 부르며 작은 성과도 칭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민수 씨, 오늘 회의 자료 정말 깔끔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덕분에 회의가 훨씬 잘 진행됐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책 속의 한 세일즈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세일즈맨은 처음에는 고객에게 자신의 제품만 강조했지만 판매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고객의 관점에서 이 제품이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자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많은 판매를 올리게 되었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팀원에게 요즘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우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는 이 부분은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협력을 제안해 보세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신뢰를 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미소의 힘입니다. 카네기의 책에는 한 호텔 매니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매니저는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고 고객들에게도 밝은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한 미소가 직장 분위기와 결과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동료를 만날 때 밝게 웃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회의 중에도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책 속의 한 사업가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이름과 가족의 이름까지 철저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을 따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기분을 줍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메모하거나 기억하고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세요. 김 대리님 대신 민수 씨 라고 부르며 칭찬하거나 감사의 말을 더해 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인을 위한 6가지 핵심 원칙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비판 대신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하세요.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미소를 자주 짓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세요. 이 원칙들을 직장에서 실천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